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설명의 책자를 같이 이제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빨간 책자입니다. 딱 봐도 빨간 건 저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보입니다. 예, 빨간 책자에 껴져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회가 사실 이제 어머니들도 여러 학원 설명회를 다니시겠지만 저도 설명회를 같은 학년 대상으로 여러 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요. 좀 매번 똑같은 걸 하면은 좀 어머니께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뭔가 정보를 더 드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첫째 키우시는 어머니께서는 진짜 순수하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1차 설명회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랑 좀 내용을 다르게 해서 오늘은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별개의 설명회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제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 뭐 그냥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제일 첫 장에 보시면은 뭐 제 양력주로 적혀 있는데, 음 일단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전에 봤던 분이나 뭐 첫째, 둘째 저한테 보내셨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이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머니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리지 않거든요. 동생이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근데 저는 결혼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제가 2012년에 저희 학원에 이제 수학 조교로 와서 이제 클리닉 강사도 하고, 그다음에 오픈반 강사도 하고, 그래서 반포 지역에서 이제 거의 그냥 이쪽 주민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대학생 때 과외도 여기서 했고,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말씀드릴 거는, 지난 설명회가 이제 들으시면 참 좋은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뭐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찾아가 들으시면 좋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1월 개강반으로 해놓은 수원이랑 과목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념학습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약간 좀 더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수학에 좀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뭘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냐면은, 제 설명의 책자에서 7쪽을 보시면은, 뭐 이 내용 때문이 아니고 그 단원 때문에 그래요. 따로 제 설명에는 들으실 때 뭐 공부하는 느낌으로 필기하기보다는 그냥 쭉 들어주시고 나중에 책자만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7쪽을 보면서 단원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원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아이고, 예, 수학 1이랑 수학 2라는 과목이 사실은 과목명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강사들마다 설명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과 수투는 각각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투를 지금 이 시기에 수강할 때 수원이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원을 들어야만 수투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원 자체에서 알아야 될 거는, 얘가 이제 내용 자체가 딱 일관성이 있거든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원 자체가 구성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굉장히 일관적인 것이 함수 들어가 있죠. 함수고, 그 다음에 수열 자체도 사실은 함수예요. 이름이 좀 특이한 거고 좀 특이한 함수일 뿐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시간표를 보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보시면 이제 수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단은 수원 자체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아셔야 될 거가, 보통은 이제 교과서나 개념서나 전부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 학교에서도 진도를 나갈 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많이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강을 진행을 했다, 우리 아이가 수원을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쪽이 약해져요. 이쪽이 경험이 약하니까. 뭐 우리는 누적 테스트를 봤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될 거가 진짜 위험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 우리 애는 정석을 기본을 받고 실력을 받고 샌도 풀었고 EBS도 풀었고 샌도 풀었고 또 풀었고 했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지수로 그 깡패예요. 깡패. 얘는 막 뚜들겨 패는데 다음에 하자 빠이빠이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수원을 단어로 공부했을 때 뭐 제 이따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책자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좀 밸런스가 좀 많이 좀 붕괴가 되는 게 수원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뒤쪽이 너무 약하다 애들이. 학습 경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문제 자체도 수열이 어려운 것도 맞긴 해요. 단원이 어려운 것도 맞아요. 특이한 것도 맞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학습 상태 한두 번 공부했다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 마지막 단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게 수원이 얘랑 얘가 별개입니다. 아예 별개입니다. 수투랑 좀 달라요. 수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에 내용 알아야 뒤에 내용 안다. 앞에 내용을 쭉쭉쭉 쌓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수투고 근데 수원은 요 내용 별개, 요 내용 별개, 요 내용 별개 아예 딱딱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원은 적어도 수원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차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 수열이합 수학적 기납법 하고 삼각함수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는 학습이 교육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교육과정 문서에도 가능하다고 만든 분들이 써놨어요. 가능하다. 단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진행이 가능하다인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근데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게 왜 어려웠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냐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경험하지 않았고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한 애들 처음 한 애들이 동등해져요. 딱 첫날부터 동등해져요. 예. 애들이 막 쫄거든요. 나는 수원 처음 하는 건데 아니 똑같아요. 테스트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이렇게 가겠죠. 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얘에 대한 누적 숙제가 계속해서 나가면서 결국에는 수열을 조금 더 많이 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뒷단원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는 어렵게 해요. 어려워해요. 수업 내용이 어려운 거랑 별개로 단원 구성 자체 때문에 어렵게 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이렇게 하고 저는 항상 수열을 앞으로 떼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원 자체에서 단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함수죠 함수. 이거 함수에 대한 거다. 함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단원이 독립적이에요. 라고 했고 사실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필기를 해서 막 그렇게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가 함수 하는데 뭘 배우는 거냐면 결국엔 배경 지식이거든요. 이거 싹 암기예요. 전부 다 암기입니다.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얘는 반복을 해줘야 돼요. 즉 까먹는다. 공부를 해서도 까먹는다. 좀 삼각함수 정도 되면은 이제 뭔가 배경 지식이 있는데 공식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기본이라고 하는데 다 기본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예요. 사실은 암기입니다. 수투가 계산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은 수원이라는 과목 자체는 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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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이 슉 지나가는 게 수원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반복해 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시기에 수원을 학습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수원을 공부했더라도 지금 수원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중요한 애초에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암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하다. 인데 또 암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게 좀 킬러거든요. 여기가. 이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수학 1이랑 수학 2랑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골라가지고 수원수 둘을 하는데 최근 경향을 봤을 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랑 별개예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요거예요, 사실 수원.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름만 봤을 때는 이름빨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레벨 1 갖고 레벨 2 갖고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론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론을 한 몇 가지 공부를 하면은 문제를 10배는 더 풀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이론 공부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과목인데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얘는 가성비가 공부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고 최근에 킬러로 나오고 있는데 그 킬러로 나오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어렵게 느끼는지 간단하게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수원이 좀 어렵게 나왔다.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수원 뭐 삼각함수가 어렵게 나왔다. 어디가 어렵게 나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바뀌어도 변형이 되어도 이제 새롭게 느껴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들 이야기 쉽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sin x라는 함수를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애들이 오, 뭐 뭔가 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야, 예쁘네 하는데 얘들아 여기다가 너희 수상에서 배웠지 절대값이라는 거 실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얼굴이 굳어지지만 그래도 꾸역꾸역해요. 절대값 그런 게 있었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 나 여기까지는 참았다. 왜냐면 이쁘니까 괜찮죠. 근데 점점 모양이 안 이뻐지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은 요 절대값을 있잖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수학 시간 아니니까. 자, 절대값을 여기다 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수상을 공부하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암기를 잘 안 해요. 수상을 암기를 안 하고 이해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원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예쁜 것 같긴 한데 좀 불쾌해요. 좀 못생겨서.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식으로 줘요.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고 식을 주고 그 식에 맞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놔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식을 쭉 조합을 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프가 여기서 요만큼을 끊어요. 요만큼을 다 끊어가지고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싹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갑자기 회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어머니를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애들이 보기엔 충격이에요. 이게 문화 충격이거든요. 막 털썩 주저앉아요. 막 이거 어떡하지? 그리는 걸 못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상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수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반을 열 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거가 수상 수학과 학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와서 수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원이 어려운 건 수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수상 수화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이거 도형이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는 겁니다. 수상 마지막 단어를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마지막 단어에 약하기 때문에 수상을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수상을 공부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단원이 안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고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전 단계에서 수상 수화 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이 수원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괴물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복잡하고 계산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이들이 수상수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2학년도 그래요. 2학년도. 그리고 심지어 3학년도 그래요. 3학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을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수상화 개념입니다. 수상화 개념. 수상화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돈을 벌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는 모두가 전 국민이 수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상화 안 돼 있으면 수상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수상화를 하고 도형 쪽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상화가 우리 아이가 도형 쪽이 약해 수원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수원을 하면 물론 좋은데 도형 쪽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상화에 대해서 그래도 도형 쪽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암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에 공부를 했었고 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원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수원이란 단어, 수원이라는 과목은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데 뭔가 반복을 해야 돼. 좀 까다로워. 외울 게 많아. 그런데 세 번째로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 막 그리고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려봐야 되고. 근데 그 그려봐야 되는 내용이 앞에 있는 수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상화가 안 돼 있으면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라는 걸로 이제 수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어렵다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원 자체에서 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수열을 어려워하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수열에서는 뭐 하냐면은 이제 규칙성 파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육 과정에서는 규칙성 파악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성 파악 뭔 소리지? 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노가다는 건데요. 노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예쁘게 푸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막 왜냐면은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애들 특히 그렇고 유튜브 막 찾아보고 인강 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막 이쁜 풀이 딱 보고 문제를 딱 읽고 스캔을 쫙 한 다음에 탁탁탁탁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열 단어는 그런 취지랑 완전 반대거든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가지고 규칙성 파악해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원 감성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수원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은 결국에는 최근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볍게 정리하고 저는 물러날 건데 이제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개념이 중요하다는데 그런 개념이 무엇이냐?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중학교 때 이제 커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고 뭐 개념을 하고 뭐 학군마다 내용은 다르죠. 응용, 뭐 문풀, 뭐 실력, 심화 등등등 가서 이제 뭔가 앞에 단계 좀 더 쉬운 단계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아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내신 기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푼다. 그냥 첫 문제라고 할게요. 아이들이 첫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보통의 아이들이 수학을 실패하는 이유는 첫 문제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천 개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외워야 되다 보니까 실패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지요. 중학교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중학교 때는 문제 구성이 단순하고 그리고 변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제량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과목도 많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룹핑을 해요. 얘는 좀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해서 얘를 몇 가지로 이렇게 추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강사들이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좀 교과서에서 말하는 개념이랑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혼동을 하니까 강사들이 이름을 붙인 게 이걸 이제 심화 개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앞에 단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로 문제풀이를 해. 내가 정석을 공부를 할 때 정석에 있는 어드바이스를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를 보통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고등 수업을 하시는 강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문제들을 먼저 보시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론들을 선별을 해서 그거를 새로 우리가 심화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거는 개념 수업이 쉬운 수업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셔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수원을 배우는 수업인데 수원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개념이니까 뭐 쉽겠지라고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수상화 안 돼 있으면 수상화 하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이 시기에. 그리고 수상화가 그래도 반복을 어느 정도 했다. 우리 아이가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은 교과서 이론을 배우고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해요, 항상. 뭐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들었다고 절대 진행하지 않고 교과서 개념을 익히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심화 개념을 섞는 거는 이제 이게 강사의 역량이에요. 제가 잘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게 섞어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한다잉, 어려운 거 한다 깜빡이 들어간다잉 하면은 아이들을 이제 지금부터 안 들어, 지금부터 안 들어, 오르르 이렇게 돼버리니까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 안 먹는 아이들한테 이제 버섯을 볶음밥에 섞어가지고 주듯이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푸는 문제 자체가 좀 새로워야 됩니다. 이제 개념서나 공부를 했을 때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으로 공부했을 때 문제점이 문제가 너무 옛날 문제예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요런 스타일의 요즘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문제들을 섞어 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요즘 문제를 푸는 수업 이고, 그러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개념도 익히고 그다음에 심화 개념도 익혀가지고 결국에는 요즘 나오는 수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가상 세계에 있는 정석 안에만 있는 수원을 공부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다음번에 수원을 공부했을 때 효과적이려면은 다음번에 공부하는 거랑 지금 공부하는 게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런 수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걸 다룰 뿐이에요. 그죠? 새로운 걸 다루고 좀 더 아이들이 약한 걸 많이 다룰 뿐인 거고, 아이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거 원래 어려운 거야 라고 어머니들께서 저를 좀 더 지지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 시기를 참고 넘기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예,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제 뭐 관리 시스템이나 제 철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설명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좀 딱딱하고 좀 재미는 없지만 필요한 수원 그리고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